이렇게 되면 또 난리 나는 거죠 진짜. 이 300km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뭐야, 코나랑 다를 게 없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던데. 그리고 주행거리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아니에요. 다 속은 거죠 이렇게 따지면.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사실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인터뷰도 나가고도 해서 뭐 크게 공백이 느껴지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요즘 건강의 중요성을 진짜 느낍니다. 지난주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일하실 때 건강 챙겨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 챙겨. 네.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오닉5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가 드디어 공개됐죠. 동호회 반응 한번 보시면 현대차랑 환경부 짠 듯한 느낌이 강하네요. 계약할지 취소할지 고민이 너무 많아요. 힘없는 국민이시네요. 실망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두 번째는 기아도 EV6를 발표했죠. 다들 뭐 아이오닉5보다 잘 나왔다, 주행거리 보면 아이오닉5 살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이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V6도 이것들이 또 꼼수 부렸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마케팅을 이렇게 하냐는 반응도 있고 자기들 입맛대로 하니까 욕먹는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여긴 또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이오닉5 주행거리부터 볼까요? 이제는 언론사 추측도 아니고 현대차 자체 인증도 아니고 유럽 기준도 아닌 한국 기준 환경부 공식 인증 주행거리가 공개됐습니다. 429km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자체 인증을 했을 때 410에서 430km 사이라고 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네요.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의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는 거리인데, 자, 이 주행거리가 나오니까 역시나 양쪽 팽팽합니다. 뭐 어떤 쪽은 현대차가 드디어 논란을 지웠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정작 동호회에서는 이 기사를 보고 지우긴 뭘 지우냐, 4륜이 아니라 후륜이 430km인데 기사라는 이름의 홍보자료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이유는 간단하죠. 몇 주 정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현대차 전기차는 500km 이렇게 인식이 되셨을 겁니다.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EGMP 플랫폼으로 만들면 주행 최대 가는 거리가 500km 수준이라고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물론 현대차가 직접 아이오닉5 주행거리가 500km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건 아니지만 정말 수많은 기사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기사들이 EGMP 플랫폼으로 만드는 아이오닉5도 500km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대치를 높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사전 계약이 시작되니까 현대차에서 진짜 발표를 하죠. 아이오닉5 주행거리는 410에서 430km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환경부 인증이 아니라 자체 테스트 결과였고 이 발표 이후 텀이 생깁니다. 이 기간 동안 예약자들 눈높이와 기대치도 낮아지고, 그래서 동호회 회원들도 기대치가 그동안 낮아졌으니 429km에도 그나마 만족하는 거지 그걸로 논란을 지웠다니 말이 되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 이 4륜 구동이냐 후륜 구동이냐에서 또 예비차주들의 고민거리가 늘어난 거죠. 왜냐면 4륜 구동 모델은 당연히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낮게 나올 거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300km대 후반 수준으로 나올 거라는 기사도 많습니다. 지금 동호회에서는 후륜 구동 모델이 현대차가 발표한 430km에서 1km가 빠졌으니까 4륜 구동 모델은 410km에서 1km가 빠진 409km 아니겠냐,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이 409km다 300km 후반대다 얘기가 나오는 것도 롱레인지 모델 이야기고, 스탠다드 모델은 그럼 300km대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나오는 소리는 아니 그렇게 되면 코나랑 껍데기만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물론 전륜구동이라는 점과 모터 출력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코나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6km였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역시 아직까지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 주차장에도 충전기가 없고 회사 주차장에도 충전기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 서울 강릉을 왕복하네 만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출퇴근하기도 난감한 차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비 차주들 입장에서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자주 바뀌어요. 벌써 한 달 동안 주행거리가 3번 바뀐 거잖아요. 사전 계약자들은 모르겠네요. 뭐 이분들은 잘 알아보고 사셨다면 당연히 아이오닉5가 500km 근처도 못 간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500km라는 숫자를 밀고 나가고 이 숫자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데 현대차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거 아니에요, 410에서 430km예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것도 알고 보니 환경부 인증이 아니라 자체 인증이고, 그렇게 한참 뜸을 들이다가 환경부가 429km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비 차주들이 이 429라는 숫자를 가지고 최대 주행 가는 거리라는 것도 따지기 시작을 했죠. 이게 말 그대로 배터리를 최대로 쓴다는 소리인데 어떤 차주가 배터리 망가뜨리려고 저 최대 주행 거리를 달리겠냐, 주유소도 그렇게 빠듯하게 안
안 가는데 이건 최악으로 말하면 300km마다 재충전해서 탄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겨울철에는 또 배터리 효율이 1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한 386km 정도가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겠네요. 물론 뭐 다들 환경에 맞게 사셨을 거라고 믿긴 하지만 만약 이런 추세라면 구매자가 당연히 롱레인지 모델로 많이 몰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보조금 받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벌써 뭐 지원금이 끝나서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이것 때문에 또 계약 취소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계약금이 10만 원이니까 실제로 빠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전 계약 역대급이라는 타이틀도 적절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 챙겨.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EV6로 넘어갑니다. EV6 발표할 때 난리였죠. 특히 아이오닉5보다 주행거리가 더 낮다부터 시작해서 아이오닉5 살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근거 있는 말일까요? 실제로 이미 이 차도 보도가 많이 됐죠. 유럽 기준으로 510km를 달릴 수 있고 이건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 일단 유럽 기준이고요. 이 숫자가 적혀있는 문장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마 이미 기사로 이런 문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럽 기준으로 최대 51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450km 이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입니다. 예상. 이거 어디까지나 예상인 겁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똑같은 게 기아차 한번 보도자료 볼까요? 여기도 한번 잘 보시면 1회 충전 시 최대 51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보면 유럽 기준으로 인증을 완료한 것 같죠. 그런데 바로 뒤에 괄호 열고 롱레인지 모델 이륜구동 19인치 휠 유럽 인증 WLTP 기준 방식으로 측정한 당사 연구소 예상치 기준. 당사 연구소 예상치. 그리고 또 국내 환경부 인증 방식으로 4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도 예상이죠. 그리고 괄호 열고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 방식으로 측정한 당사 연구소 예상치 기준. 결국 이건 아이오닉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경부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유럽에서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아 자체 인증 결과인 겁니다. 이래놓고 아이오닉5를 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오히려 주행거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EV6는 배터리 용량도 아이오닉보다 더 크고요. 왜냐면 EV6가 아이오닉보다 늦게 개발이 됐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죠. 아이오닉보다 배터리 용량이 크니까 당연히 EV6 주행거리가 더 길겠죠.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물론 EV6의 론칭 영상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필요한 마케팅을 드디어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칭찬을 해야 할 게 이미지 메이킹 확실하게 했죠. 포르쉐 잡고 페라리 잡고 람보르기니까지 씹어먹은 기아의 전기차. 이런 기술력 과시, 이건 디자인이나 옵션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전기 파워트레인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이런 걸 보여준 거잖아요. 비록 상대가 내연기관차이긴 하지만 슈퍼카의 상징인 브랜드들을 드래그레이스에서 이겼다고 하니 디자인도 아니고 옵션도 아닌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좋은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존에는 그나마 스팅어 정도가 전부였는데 스팅어도 광고 흐름이 그런 기술력 과시가 아닌 가족들을 위한 차, 평범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참 좋구나 싶었는데 주행거리 실체라면서 하나하나 소비자들 눈에 잡히기 시작하면 별로 좋지 않죠. 벌써부터 주행거리 가지고 또 꼼수 부린다, 뭐 주행거리 실체 드러나니까 계약 취소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렇게 출시도 전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알 수 있죠. 단순히 뭐 악성 루머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차가 아직 출시도 안 된 상황에서 아이오닉 때문에 타이어 업계가 신났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작 양산 합의는 됐고 증산 합의는 안 됐고 그 와중에 부품 대란 때문에 가뜩이나 빡빡하던 생산량도 확 줄어들고 결국 차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내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소리 나오고 이 부품 대란 때문에 2년 동안 그 어떤 브랜드도 신차를 사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품 대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제 또 분명 토론이 치열할 겁니다. 뭐 300km 후반은 최악의 상황 아니냐, 이것도 너네 마음대로 추측한 거 아니냐, 그렇게 쓴 기사들도 어디까지나 인증된 수치가 아닌 추측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얘기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현대기아차도 주행거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체 실험 결과였지 인증된 거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아이오닉5하고 EV6 트림이 둘이 합치면 8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정부 인증받은 주행거리가 하나밖에 없고 유럽에서 인증받은 것도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4륜구동 모델이 마일 400km를 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최대 주행 가는 거리라도 409km라는 숫자가 주는 인식이 380km하고는 확 다르죠. 409km라도 나오면 그나마 계약제가 덜 빠지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진짜 300km대가 나오면 이건 좀 말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하나 공개됐습니다. 나머지 트림들도 주행거리와 가격 그리고 옵션 가격까지 공개가 될 텐데요. 이 내용도 공개가 되는 대로 한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트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냐?